네, 안녕하세요. 직방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퀴터판에 들어와서 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49분에 올라온 거 화면을 좀 크게 전셋집 듣기부등본 봐주세요. 조그마하면 안 보겠습니다. 조그마진 않네요, 다행히. 보전 이전 상속된 거네요. 이 두 사람 안 보여. 정씨 두 사람에게 2분의 1씩 돼 있고, 을구는 13년도 근저당이 있었는데 넘어가고, 근저당 변경해서 채무자 정혜선? 요 사람만, 네, 이 사람만 대출을 이걸 승계하고, 그 다음에 정혜란인가 보다. 그러면 정혜란님은 대출이 없네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두 분이 연대해서 아마 책임을 진다고 했을 테니까, 융자는 한 3억 얼마냐? 3억 6천인가요? 잘 보이질 않네요. 요 정도 되니까 한 3억 초 정도 되는 융자네요.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고,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토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이군요. 전지 금액이 좀 나간다 했네요. 서울. 서울에 있는 토지. 매매가는 20억이고 선순위 보증금은 6, 7억 된다고 해요. 전세는 8억 천인데 문제 없어 보이나요? 시세가 20억 원이 확실하면,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도 이게 그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아까 융자 해봐야 3억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10억 정도인데, 그리고 질문자님 8천 들어가니까, 네, 질문하신 걸로만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첫 전세 등기부등본 봐주세요. 신축 첫 입주. 네, 첫 입주 대부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약간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기청 80, 보증보험은 안 됩니다. 보증보험 안 됐을 때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돈 못 받으면 계속 그 집에 묶여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단독의 다가구 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건물 등기가 1개, 토지 등기가 1개가 나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단독이군요. 1.2억이 관리비어 27. 6월 말 빠른 입주만 받고 있는데 전세는 처음이라 봐도 모르겠네요. 일단 이게 단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근저당을 한번 봅시다. 8억 4,500. 토지 공동담보. 송파구네요. 비싼 동네네요. 건물 크기도, 건물 크기는 꽤 작네요. 소형 단독주택인가 보네요. 쭉쭉 커졌네. 해지. 건물에는 융자가 없고, 이건 토지죠? 이건 뭐야? 얘 토지 맞아? 얘는 근저당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긴 근저당이 있는데, 5번 근저당이 있는데, 얘는 왜 없어? 5번이 왜 없어? 등기부가 좀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1.5 전세 등기부 등본 같이 봐주세요. 한 9천 정도 융자가 있네요. 9천대 정도 융자가 있으시고, 16년도 설정하셨네요. 매매가 2억 5천, 1억 5천 전세 들어갑니다. 현재 가계약금 걸어둔 상태고 전입 확정, 전세 보증보험 모두 된다 하셨습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 중기청 대출 실행 특약으로 계약 진행하는데 괜찮을까요? 시세 2억 5천 맞고 확실하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 1억 5천이 들어가고 기존 근저당 말소 조건이면은, 네, 계약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첫 전셋집 빌라 구하게 됐는데 허그 안심대출 가능, 집주인 변경 없고 특기부동산 깨끗한 매물로 확인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네, 큰돈이 들어가면 네,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은 잘 볼 줄 몰라서 그런데 같이 봐주실 분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주소를 꼭 가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참 물론 이게 개인 정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주소가 이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게 최선순위 보증분 우선순위 변제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역에 대해서도 상담자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답변자가 신뢰가 안 가서 그런 건지 못 믿어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다 가리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상담해 드리는 데 입장에서 쟤도 서울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뒷부분만 가리면 되지 꼭 이게 다 가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뢰도는 이 답변을 드리는데 이제 좀 신뢰를 못 받고 답변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는 그래도 최소한의 무슨 시까지는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네,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제가 봤으니까 요거까지는 답변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 가려져 있으면 그냥 답변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적이 한 14평 정도, 약 14평 정도 되고, 가구만 있고 을은 없네요. 그러면은 소유권은 일단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개인 소유자인지 아닌지 또 여기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네, 예를 들어 개인 소유라고 가정하고, 융자 없고, 네, 일단 집합 건물이고 평수도 한 빌라 정도 사이즈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와 있네요. 예. 한 빌라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래는 한 투룸 정도 되니까 거래는 잘 될 것 같아요. 전월세 같은 건 거래 잘 될 것 같고 매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이 이제 걱정하는 게 질문 자체가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네, 얼마의 전세 들어가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등기부등본 깨끗합니다. 네, 그거까지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뭐 질문을 올리실 때 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상대방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냥 등기부등본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밖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뭐 그것만 필요하신 거면 네, 깨끗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심전세대출 승인 나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었으면 계약을 마쳤고 곧 이사하는 날인데 전세 안심대출을 들어가게 되었고 대출은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인데 공사로 인해 전세입자가 먼저 집을 빼고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나봐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나가는 거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대출 승인이 나기도 전에 등기를 설정해버리면 대출 자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대출이 안 나올 만한 문제가 저는 전혀 없는 상태고 등기로 인해 대출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전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면 지금 대출 실행 당시 이제 은행이 이제 등기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있게 되면 임차권 등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지 못한다고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같은 경우는 명도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소유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특약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명도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께서 배액으로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질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가계약 먼저, 은행 먼저. 청년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 예정인데요. 은행 먼저 가서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가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 가서 목적물 변경 신청했는데 장구 치료 날 대출 실행이 안 되면 어쩌나 이런저런 고민이 앞서네요. 네. 일단 계약을 먼저 하셨으면 마음 비우시는 계약을 하기 전에 고민하시는 거면 그 고민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민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미 일은 버려놓고 고민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고민을 하던가 이미 일을 실행에 옮기셨으면 믿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잔금을 치르는 날 대출이 안 되면 이제 그 계약서에 이제 특약대로 만약에 그 계약금 반환 특약 자체가 없으시면 그냥 그 보증금을 그냥 잃으시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런 특약이 있다. 네, 대출이 안 되면 그 계약금을 건 거는 그냥 무효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이 있으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대출을 받아야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상식이니까 다음번에 이제 이사를 하실 때 은행에 먼저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은행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알아보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웬만한 지식들이 대부분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건 얘기하면 이거 대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를 대충 감으로라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동산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이제 좀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은행 먼저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이거 제가 답변했던 거 아니죠? 네, 오늘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촬영 마칠게요. 올 8월 중순이 집 전세 만기입니다. 계약 연장하지 않고 이사 갈 예정이고요. 이사 가겠다고 전화로는 전달해 놨고 자기도 집 내놓을 테니 우리 보고도 집을 내놔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주변 부동산에 집 싹 내놨어요. 근데 이놈의 집주인이 영 소식이 없더군요. 사실 계약 만기로 나갈 경우 집주인이 나서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로 나갈 경우 집주인이 구합니다. 근데 좀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안 돌려줄 거라는 어떤 걱정이 조금 되기 때문에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부동산에서 내놓지도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내놓은 부동산에서 사람을 몇 명 데려왔고 그중 한 팀이 이번 목요일에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몇 통하고 카톡을 보내고 엄마 아빠 돌아가면 전화하는데도 전화 안 받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각인가요? 이걸 어디에다 신고하신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별 뾰족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세에 들어가신 거죠? 네, 전세일 것 같아요. 네, 전세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면 8월 중순이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로도 남겨놓으시고 네, 전화 통화는 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제 8월 중순 되면은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나가세요. 그러고 그 이사를 나간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집을 이제 경매를 붙이셔가지고 환가를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르신이라고 할배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 어르신이 뭐 바지 사장 뭐 그런 전세 사기 바지 사장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느낌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보통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어르신이라면은 아마 놀라서 전화 오실 거예요. 왜냐 법원에서 서류가 오기 때문에 네, 연락이 오면 그때 말소 해드릴 테니 말소 서류 드릴 테니 돈 돌려달라 얘기하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집에 융자나 어떤 다른 최선순위 어떤 다른 권리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